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5살 손녀 서아가 제 품에 안겨 파르르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어요. 새아빠와 외출만 하고 오면 이렇게 바뀌는 서아. 새아빠가 생긴 후 서아는 말수가 줄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했고 밤마다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새아빠와 같이 만나고 온다는 이모까지. 서아야, 새아빠가 미나를 힘들게 해? 아니에요. 그럼 새아빠가 자꾸 혼내? 아니에요. 그럼 새아빠가 서아 좋아해줘?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떠는 아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65세 할머니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 끝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심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서둘러 몸단장을 했습니다. 65세의 몸이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딸 지연의 신혼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아야, 할머니 왔다. 거실로 들어서니 5살 손녀 서아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순심은 가슴이 찡해져서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서아, 밤새 잘 잤어? 서아는 대답 대신 순심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순심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에서 달걀을 풀고 있는데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박정철이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45세의 정철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정철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순심은 프라이팬을 들고 돌아봤습니다. 서아 아침 차려주려고. 정철이도 먹고 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정철의 대답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심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과 재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정철과는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정철이 식탁에 앉자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서아의 작은 목소리에 정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계란말이와 밥을 상에 내왔습니다. 정철이 서아가 말 걸었잖아. 순심의 말에 정철이 잠깐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응. 정철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심은 정철의 무뚝뚝함이 못마땅했습니다. 서아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철도 몇 숟가락 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근합니다. 정철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정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서아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안방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순심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지? 서아의 갑작스러운 말에 순심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서아가 왜 나쁜 아이야? 난 나쁜 아이야, 그렇지? 서아가 순심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심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서아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하지만 서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순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 후 서아가 거실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순심이 설거지를 하는 사이 서아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마구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인형이 아파한다. 순심이 다가가자 서아가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서아가 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때려줘. 순심이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여기 때려줘요. 나 나쁜 아이니까. 서아가 다시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순심은 아이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는 서아 때리지 않아.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철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나가자. 정철이 현관에서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순심을 바라보며 주저했습니다. 가기 싫어? 순심이 물으니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야. 정철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서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심이 따라 나가보니 서아가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발 신기를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안 가.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철이 인상을 찌푸리더니 서아의 겨드랑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야 돼. 정철이 서아를 억지로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심은 베란다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정철이 우는 서아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서아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새아빠가 서아 데리고 나갈 때마다 아이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이상해요. 저 같으면 남편이 아이를 그렇게 대하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옆집 여자의 말에 순심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 9시가 지나서야 정철과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씻지도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아야, 씻어야지. 순심이 다가가자 서아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순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한테 얘기해도 돼. 순심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순심을 올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정말 나쁜 아이야, 그치? 아니라고 했잖아. 나 허벅지가 너무 아파, 할머니. 서아가 순심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순심이 아이의 다리를 살펴보려 하자 서아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명 새아빠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빨래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아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순심이 옷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철이는 도대체 서아와 어딜 다녀온 걸까? 정철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서아를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닐까? 순심이 서아의 방문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이상한 행동과 옷에서 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딸의 집에 도착한 순심은 평소처럼 서아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철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베란다로 나가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심이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비밀로 해주세요. 정철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순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약속한 대로 부탁드립니다. 정철의 말에 순심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정철이 통화를 끝내고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순심은 재빨리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출근합니다. 정철이 인사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철이 나간 후 서아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젊고 예쁜 여배우가 나오자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모다. 순심이 깜짝 놀라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모예요. 서아가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아야, 누구 이모? 순심이 서아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어떤 이모? 순심이 다시 물었지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연이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심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밥 먹어라. 싫어요. 배 안 고파요. 지연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며칠째 제대로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쟁반에 죽을 담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이것만 먹어.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심이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요. 지연이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순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때 다시 안방에 들어가 보니 죽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순심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사위는 수상하고 딸은 밥도 먹지 않고 다음 날 오후 정철이 또 서아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서아야, 준비해. 정철이 현관에서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는 이번에도 주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순심이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정철이 서아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나도 시장에 좀 다녀올게. 순심이 재빨리 외투를 입었습니다. 정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나가세요? 응, 저녁 반찬 좀 사야지. 순심이 가방을 들고 먼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순심은 아파트 화단 뒤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깐 후 정철이 서아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정철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심이 재빨리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앞에 가는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라도 그냥 따라가 주세요. 순심이 앞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정철의 차는 복잡한 시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 차 놓치지 마세요. 순심이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정철의 차가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택시가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철의 차는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정철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놓쳤네요. 택시 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심이 텅 빈 도로를 허망하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순심이 주소를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정철과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어디 갔었어?
순심이 물었지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림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순심이 몰래 지켜보니 서아가 검은색 크레파스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종이 가득히 사람 모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얼굴 없는 사람들이 종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심이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야, 누구를 그린 거야? 서아가 그림일기장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한테 말해도 돼. 순심이 서아를 안으려 하자 아이가 식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서아야. 순심이 식탁 밑을 들여다봤지만 서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심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정철이 서아를 어디로 데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녹음기를 사야겠다고. 서아가 정철과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려면 녹음기가 필요했습니다. 순심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당장 전자상가에 가서 녹음기를 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순심의 눈에 단단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심은 시내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 안에는 온갖 전자제품을 파는 작은 매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순심은 구석진 매장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점원이 인사했습니다. 순심이 매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녹음기 있어요? 네, 어떤 걸 찾으세요? 점원이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 녹음되고 작은 걸로요. 이거 어떠세요? 12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크기도 작아요. 점원이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순심이 녹음기를 손에 들어봤습니다. 불빛 같은 거 안 나오죠? 녹음할 때 빨간 불이 깜빡이는데 테이프 붙이시면 안 보여요. 점원의 설명에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순심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점원이 녹음기와 설명서를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순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커터칼과 바늘, 실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심은 거실 테이블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조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검은 버튼을 누르면 멈춘다고 했습니다. 순심이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가장 아끼는 핑크색 토끼 보조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얼굴 모양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순심이 가방을 들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터칼로 가방 뒷면의 토끼 귀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솜이 조금 빠져나왔지만 녹음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순심이 검은 절연 테이프를 잘라 빨간 불 위에 붙였습니다. 이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녹음기를 토끼 귀 속에 밀어넣고 바늘과 실로 다시 꿰맸습니다. 가방을 뒤집어 보니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서아의 방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후 5시 정철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서아야, 나갈 준비해. 정철이 평소처럼 서아를 불렀습니다. 순심이 재빨리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야, 이거 메고 가. 순심이 핑크색 토끼 가방을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받아 어깨에 맸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요? 간식이랑 장난감 넣었어. 순심이 재빨리 과자와 작은 인형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정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철이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순심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거 좀 챙겨줬어요. 순심이 가방 지퍼를 닫아주며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철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정철과 서아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심이 인터폰 화면을 켜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순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철이 서아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심은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순심은 TV를 켜봤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6시, 7시, 8시. 시간이 갈수록 순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철과 서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후 9시가 되자 현관에서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순심이 재빨리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아야, 왔니? 정철과 서아가 지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사무실에 들러 함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토끼 가방을 여전히 메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아야. 순심이 서아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철은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순심이 서아의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아야, 문 열어. 싫어요. 자고 싶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순심이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서아가 안에서 잠근 모양이었습니다. 순심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녹음기를 빨리 회수하고 싶었지만 서아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나도 서아의 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문 앞에 귀를 대보니 서아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순심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연도 정철도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순심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서아의 방 문고리를 살살 돌려봤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서아가 잠들면서 문이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순심이 스마트폰 손전등을 아주 약하게 켜고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아주 약하게 켜고 잠든 서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아는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심이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순심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아의 잠옷바지가 말려 올라간 허벅지 안쪽에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톱에 긁힌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순심이 신음소리를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다리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멍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멍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순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철이 서아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순심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던 핑크색 토끼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순심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은 순심은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서아의 방을 나왔습니다.
순심은 조용히 서아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빨리 녹음기의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심은 식탁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커터칼로 토끼귀 부분을 다시 뜯어냈습니다.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순심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와 펜을 꺼내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낮췄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철의 차 시동 거는 소리, 라디오 음악, 그리고 정철이 서아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 순심이 노트와 펜을 가져와 녹음된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철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담겼습니다. 녹음기에서 정철의 차 시동 거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괜찮지? 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서아의 작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가면 돼. 정철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차가 달리는 소리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착했어. 내려보자. 정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깐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아 왔니? 그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심이 녹음기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오늘도 그림 그릴까? 제가 서아와 좀 놀아줄 테니 정철 씨는 여기서 좀 쉬세요. 순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철의 내연녀가 분명했습니다. 서아를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다니. 서아야, 여기 앉아. 여자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색연필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릴까? 서아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서아의 말에 순심히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아빠가 보고 싶구나. 그런데 새아빠의 내연녀에게 죽은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를 그리고 싶구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응. 그림 그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순심은 노트에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다 그렸어? 여자가 물었습니다. 응. 와, 잘 그렸네. 아빠가 보고 싶어? 여자의 질문에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정철이 있는 곳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잠깐 후 정철과 그 여자가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순심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순심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철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아를 데리고 다니는 걸까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철이 다시 들어와서 서아와 함께 그곳을 나섰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자. 정철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사무실에 가서 엄마랑 집에 같이 가자자. 정철의 말에 순심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연녀를 만나고 바로 자신의 딸 지연을 만나러 가다니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 타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서 차가 멈췄습니다. 엄마 사무실이야. 올라가자. 정철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 여는 소리. 왔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사무실에 나가 있었다니. 엄마, 엄마 나 배고파. 서아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서아야, 여기 앉아 있어. 지연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아 간식 좀 사러 나갔다 올게요. 정철이 말하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지연과 서아만 남겨진 사무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서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참 후 정철이 돌아왔습니다. 가자. 셋이 함께 사무실을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심이 이어폰을 빼고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심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철에게 내연녀가 있고 서아를 그 여자에게 데리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 여자와 정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서아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심이 녹음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심이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들을 작정이었습니다. 서아의 허벅지에 있던 끔찍한 멍 자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철이 서아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심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5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순심이 주먹을 불끈 쥐며 녹음을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이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의 차 시동 소리, 라디오 음악, 서아와의 짧은 대화.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 정철과 서아가 그 낯선 여자를 만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서아 왔니? 여자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정철의 내연녀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서아랑 좀 놀아줄게요. 여자가 정철에게 말했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수상했습니다. 서아와 그림을 그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색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아빠를 그렸구나. 아빠가 보고 싶어? 여자가 서아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심이 혀를 찼습니다. 그 후 여자가 밖으로 나가 정철과 대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순심이 이번에는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작은 소리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상담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와볼게요. 정철의 대답에 순심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상담이라고요? 순심이 녹음기를 멈추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연녀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니. 무슨 상담을 받는다는 걸까요? 순심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철과 서아가 그곳을 떠나 지연의 사무실로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서아야, 여기 앉아 있어. 지연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지연과 서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심이 이번에도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들으니 조금씩 들렸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아빠 그렸다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계속 죽은 아빠를 그려?
아빠가 너 때문에 죽어서 미안해서 그래. 지연의 말에 순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아가 아빠를 죽였다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딸에게 하는 엄마라니. 맞아. 너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빠가 과로해서 죽은 거야. 그니까 네가 죽인 거지. 지연의 끔찍한 말에 순심이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딸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야, 너 죽은 아빠 그리면 엄마한테 혼난다 했지?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허벅지 1이 돼. 5대만 맞자. 찰싹 찰싹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심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서아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꾹 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새아빠까지 죽일 거 아니면 너 알아서 잘 행동해. 지연이 끝까지 서아를 옥죄었습니다. 순심이 녹음기를 멈추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서아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내연녀가 아니라 상담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철이 서아를 데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진짜 가해자는 딸 지연이었습니다. 서아의 친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심이 서아의 허벅지에 있던 멍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도 지연이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녀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니. 순심이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철이 돌아와서 셋이 함께 집으로 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심이 이어폰을 빼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오해했고 진짜 가해자를 피해자로 착각했습니다. 순심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정철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가요? 서아를 보호하려는 정철의 노력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서아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돌아온 순심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서아를 지연의 손에 맡겨둘 수 없었습니다. 순심이 거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심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순심은 잘 안 들렸던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친 부분이 없도록 더욱 집중했습니다. 정철과 그 여자의 대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순심이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서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계속 죽은 아버지만 그리고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자의 전문적인 분석에 순심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상담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올게요. 정철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순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져 지연의 사무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심이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지연과 서아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엄마.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상담소에서 또 아빠 그림 그렸지?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심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응. 서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몇 번 말했어? 죽은 아빠 생각하지 말라고.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 지연의 질문에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드니까 아빠가 밤낮으로 일했잖아. 지연이 서아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순심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가 과로해서 쓰러진 거야. 다 너 때문이지. 엄마 미안해요.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아빠가 살아와?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너 같은 나쁜 아이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이제 새아빠까지 힘들게 할 거야? 지연이 서아를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벅지 일이 돼. 지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파요. 서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파도 맞아야 해.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찰싹. 손바닥으로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심이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찰싹, 찰싹 때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심이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아직 5대 안 됐어. 가만히 있어. 지연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 찰싹. 엄마, 정말 아파요. 그만해요. 서아의 절규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심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다음에 또 죽은 아빠 얘기하면 열대야. 알겠어? 지연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아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새아빠까지 죽이고 싶어? 너 때문에 새아빠도 힘들어하잖아. 지연이 끝까지 서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그럴게요. 서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났어? 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집에 가자. 지연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심이 이어폰을 빼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들어도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였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지만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심이 노트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서아의 이상한 행동들, 정철에 대한 오해, 녹음으로 밝혀진 진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정철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가요? 서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지연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아였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가 고통받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순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순심이 녹음기를 다시 한번 꽉 쥐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순심의 눈에 단단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손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순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을 찬물로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심히 옷을 갈아입고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아침 8시 순심이 딸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철이 부엌에서 서아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정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심이 정철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오해했던가요? 순심이 아무 말 없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아 보고 싶어서. 그러고는 아직 자고 있는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의 잠옷을 살짝 올려보았습니다. 허벅지에 퍼렇게 멍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또 확보한 것입니다. 조용히 서아가 자고 있는 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심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서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끝까지 들어. 순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철과 상담 선생님의 대화가 나오더니 지연의 사무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소스라치게 놀라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순심은 지연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들어. 내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찰싹 찰싹 때리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서아가 우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정철이 당황하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철이 미안해. 순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너는 서아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몰라봤어.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를 상담받게 하고 보살펴준 거 고마워. 정철이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아픈 거 알았지만 서아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정철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게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순심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정신 차려. 서아는 내 딸이야.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서아 보면 자꾸 남편 생각나고. 그렇다고 아이한테 화풀이해?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아무 잘못 없어. 5살짜리 아이한테 왜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과로한 건 자신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무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심장도 안 좋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간 게 서아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니.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심이 미리 신고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철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과 아동보호 전문가가 들어왔습니다. 순심이 그들에게 녹음기와 서아의 상처 사진을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아동보호 전문가가 녹음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지연이 서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함께 가시죠. 아동보호 전문가가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지연이 집을 나서기 전 정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아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잘 받으세요. 정철이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심과 정철, 서아만 남았습니다. 순심이 정철에게 말했습니다. 정철아, 지연이와 이혼해. 어머님? 정철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서아는 내가 돌볼 테니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해. 순심의 말에 정철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제 딸이에요. 정철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아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저희 셋이서 같이 살아요, 이제. 정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순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네가 일하는 동안 내가 서아 잘 돌볼게. 순심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님. 정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철이. 그동안 너를 오해해서. 순심이 정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무뚝뚝해서 오해받을 만했어요. 정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아이와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우려고. 정철의 노력을 알게 된 순심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정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서아의 작은 목소리에 정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아빠, 나 때문에 힘들지? 서아의 질문에 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서아 때문에 행복해. 정철이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서아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서아가 정철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아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순심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구나. 순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철과 서아가 순심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순심과 정철, 서아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심이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어? 어머님이 계셔야 서아도 안정될 거예요. 정철이 짐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서아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순심의 말에 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정철이 서아의 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새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인형의 머리카락을 뜯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새 방 어때? 순심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넓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가 같이 살아서 좋아? 순심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철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빠 왔어. 정철이 현관에서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현관까지 뛰어나가 정철을 맞이했습니다. 아빠. 서아가 정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철이 서아를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요. 서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그림? 아빠랑 할머니랑 저랑 셋이 여행 가는 그림이요. 서아의 대답에 정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아야, 이거 줄게. 정철이 봉투에서 호두과자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와, 호두과자. 서아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순심이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철이 수고했어. 씻고 밥 먹자. 네, 어머님. 정철이 서아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심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서아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키가 커. 순심이 서아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정철이 조용히 밥을 먹다가 순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순심이 정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철이, 나도 미안해. 처음에 너를 오해해서. 괜찮아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해서. 정철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자. 순심의 말에 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 순심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서아의 말에 정철과 순심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철이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바다 구경 갈까요? 바다요? 서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파도도 보고 모래놀이도 하고. 정철의 말에 서아가 기뻐 뛰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가요. 서아가 순심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나들이 하자. 순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짐을 싸서 차에 올랐습니다. 정철이 운전하고 순심과 서아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바다 크죠? 서아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청 커. 끝이 안 보여. 순심이 서아에게 설명했습니다. 바다 안에 돌고래도 살아요? 그럼 서아처럼 아빠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지. 파도 무서워요? 아니야. 파도는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야. 순심의 말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서아가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크다. 서아가 정철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심이 뒤따라 걸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정철이 서아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조개 껍데기 넣을까요? 서아가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워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여기 꽂아보자. 정철이 서아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순심이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철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순심이 아침에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서아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맛있지? 정철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도 할머니 요리 좋아하죠? 서아의 질문에 정철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정철이 순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철이도 서아 잘 돌봐줘서 고마워. 순심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세 사람은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아가 가운데, 양쪽에서 순심과 정철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파도가 우리한테 인사해요. 서아가 파도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네. 우리도 인사하자. 순심이 파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철도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예쁘네. 정철이 동감했습니다. 순심이 서아와 정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서아야, 행복해? 순심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서아의 말에 순심과 정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서아가 있어서 행복해. 정철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순심이 서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순심과 정철의 손을 양쪽에서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파도가 리듬감 있게 치며 모래사장을 적셨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일기 써야겠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정철이 물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랑 바다에 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서아의 대답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제 서아의 일기장에는 검은색 얼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웃고 있는 가족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아가 순심과 정철의 사이에서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진 채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순심 할머니처럼 표면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 쉽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철이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 서아를 지키려는 조용한 노력들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친엄마인 지연의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무고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마음, 그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듭니다. 순심과 정철, 서아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처럼 말입니다. 상처받았던 작은 서아에게도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의 그림 일기장에는 웃음 가득한 가족의 모습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